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 뭐 이건 뭐 잡설이니까. 이제 눌렀어요. 그 고3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터넷 뭐 이런 거 뭐 들어봤어?"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자기는 안 배우시겠대. 그래 갖고 제가 왜요?" 뭐 이렇게 인터넷 뭐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뭐 이런대요." 하니까 시간 뺏길까 봐 안 배우시겠대. 그게 요 2000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인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과연 요 시대 이후에도 인터넷을 계속 안 쓰셨을까요? 이제 과외 선생님은 대학 가면 못 보는 거지 서로. 서로 안 보는 게 제일 좋아. 그죠? 다시 보면 재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요 이후에는 인제 당연히 이제 뭐 그 연락하거나 뭐 서로 이제 얼굴 보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 뭐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바쁘셨겠죠. 저도 인제 그 제 이제 삶을 살아야 되고 인제 서로 이제 할 일을 한 거죠. 근데 요 이후에 인터넷을 안 쓰셨을까요? 스마트폰을 안 쓰셨을까요?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AI에 대해서 안 쓸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례를 보고서 짐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도입을 안 했거나 사용 안 했다면 블랙베리가 좋다고 우기거나 인터넷은 시간이 아깝다고 우기거나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뭐 부가적인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PC에서 앱을 개발하던 사람이 스마트폰이 나오면 '아 나는 그 찐 PC 개발자니까 스마트폰 같이 이게 근본 없는 것들을 하진 않겠다.' 그러면 영세하겠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영세하겠지 그런 비즈니스는.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를 창출해 줬잖아요 생산성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AI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실 이런 건 모두 수단일 뿐이에요. 인터넷도 수단이고 스마트폰도 수단이고 AI도 수단일 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성의 향상이죠.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담겨 있죠. 단위 시간당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건데 이게 기술 없이 이게 올라가느냐? 올라갈 수가 없죠. 인터넷과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생산성이 그러면 인제 완만하게 로그 스케일로 이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하급수적인 사이클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이제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AI가 인제 등장하고 나서 여기까지 등장하기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인제 딱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AI가 매년이 달라요. 매년 혹 혹 혹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기하급수적인 사이클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정말 다행이죠.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 갖고 슈카월드에 우리 슈카 형님이 아는 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슈카 형님도 머스크 형님을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지만 머스크 형님이라고 이제 부르니까 저도 슈카 형님이라 부를게요. 나이가 비슷한 한두 살 차이인가? 어쨌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으니까 형님. 그죠? 그렇고 근데 인제 뭐 지금 뭐 "국민연금 파산한다." 막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해야죠. 걱정해야 되고 또 뭐 이 한국의 인구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걱정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걱정이고.
근데 그게 걱정 안 해야 된다는 이 뭐 기술로 모든 게 커버가 될 거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생산성이 폭발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지금 나오는 인제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 그 100 명이나 1000명 정도의 생산성을 발휘를 해 줘야 이게 계속 그 '경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줄고 그 사람들이 100 명이나 1000명 정도 급의 생산성을 발휘하면 '아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도 그냥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얼마나 어떤 특정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도구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효율적인 도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AI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플랫폼일 뿐이고 결국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죠? 이 앱이 인제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앱이 얼마나 스마트하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그 앱이 얼마나 타임 투 마켓이 얼마나 빨리 인제 그 나오게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종사하시다가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오시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알아야 되고 AI 시대에 AI를 알아야 결국은 궁극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 생산성 도구를 만드시면서 생산성이 증가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부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인제 백서를 다 보진 않을 텐데 이 참고하실 만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다 놨고 물론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Kaggle State of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매년 발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제 점심 먹고 좀 이제 그 '얘기해 볼 만한 주제는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가져와 봤고요.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잡담이지. 그래서 당장 뭐 신경망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쁜데 이런 그 잡담을 하느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네. 하지만 저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만 가지시면 그 이 빅픽처가 없잖아요. 왜 하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왜 하시나요?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돈 버는 기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건 모든 건 수단이죠. 일은 많이 해야 되겠고 생산성은 많이 발휘해야 되겠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인생을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다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농사 왜 짓냐. 잉여 작물을 만들어서 그 이거를 이제 저장해서 남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의 그 수명 자체를 연장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왔던 이유 수천 년 동안 혹은 수만 년이 될 수도 있고 다 인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과학 제발 하고 싶습니다. 왜요? 근데 하긴 하셔야 돼. 그거는 결국은 인제 인류의 어떤 생산성에 인제 지금 폭발이 일어나는 어떤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 PC, 컴퓨터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팟캐스트인가 기술 교육인가 팟캐스트 모드는 이제 접겠습니다. 제가 인제 슈카월드 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다시 인제 돌아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그나저나 뭐 이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 누가 보든 안 보든 어쨌든 저는 녹화 열심히 해 가지고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왕 올린 김에 그 보시면 좋고요. 뭐 아니면 말고. 아님 삐짐 뭐 이런 거 없고요. 어차피 뭐 제가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동안 책 한 권 진도 다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잡담하는 거 보니까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 한 권 진도 다 나갑니다.
근데 인제 그 중요도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7 장에 인제 CNN까지 다 나갑니다. 매주 그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매주 잡담도 하냐? 잡담합니다 당연히. 잡담하면서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제 그 중요도를 반영하다 보니 어떤 이제 후반부에서 인제 일부는 이제 쪼끔씩 이제 생략한다든지 축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응용보다는 기본 이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응용적인 측면들이 다 제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합성곱이 마지막이죠. 우리 마지막 날 합성곱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 합성곱을 요 녹차를 보면서 이제 상의해 드릴게요. 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어디쯤 왔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인제 요 3.1 절 했고 3.4절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인제 3.3 절에 인제 활성화 함수 요걸 인제 살펴보면은 그러면 인제 그러고 나서는 인제 뭘 할 거냐. 그리고 나서는 요 3.6 절에 손글씨 숫자 인식이라고 하는 인제 딥러닝의 헬로 월드 예시를 수행할 겁니다. 근데 이미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다음 시간이면 인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요 4 장에 신경망 학습하고 인제 5 장의 오차 역전파법인데 요 오차 역전파법은 이미 인제 상의 드린 대로 4 일차에 그 제가 인제 계획을 해 놨고 실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4 일차에 여기에 플러스 뭘 하냐면은 그 텐서플로우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 그죠? 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거는 1-2 시간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쪼끔 그 약간 인제 서둘러서 가면 1 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제 그 내일까지 우리가 여기 5 장을 끝내게 되면은 전체 인제 진도적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 인제 가는 데 있어서 한 뭐 한 반나절 정도 인제 그 뭐 클래스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이게 이미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그 선술식이 꽉꽉 차 있는 상태로 오셨어. 그러면 이제 쫙쫙쫙쫙 이제 나가고 인제 선 사전 확인을 했는데 '아 이렇게 머신러닝에 처음이시구나.'라고 하는 요런 느낌이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갑니다. 그죠? 그 이제 딥 머신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처음이시다라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렇고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 장의 5차 역전파는 원래 계획이 4 일차에 계획이 되어 있고 무조건 4 일차에 5 장까지 끝난다.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제 5 일차에는 인제 6장 인제 학습 관련된 기술들하고 인제 7 장의 합성곱 신경망인데 요 학습 관련된 기술들은 약간 부차적이에요. 여기서 인제 논의 드리는 것들은 한 뭐 2-3 시간 정도 이제 할당을 할 거고 그래서 인제 그 5 일차의 주요한 초점은 이제 합성곱 신경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합성곱 신경망을 완전히 응용하고 활용하는 예시는 아니고 여기서 인제 내용이 인제 많은 거는 그 교재는 현재까지 스타일로 다 구현합니다. 이 이론은 이제 일일이 다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분량도 많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인데 네 우리는 여기서는 구현 안 합니다. 여기서는 인제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그냥 이미 구현된 것을 효과적으로 보면서 이제 뭐 패딩을 넣으니까 요렇게 되고 스트라이드를 넣으니까 요렇게 되고 왜 넣는지 이런 거는 얘기해 보지만 이거 구현하면은 요 합성곱 신경망 이틀 해야 됩니다. 이틀 이상 해야 되고요. 근데 이미 우리는 4 일차에는 텐서플로우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장 이후로부터 이건 다 구현하면서 하거든요. 다 모든 걸 다 구현하는데 우리는 배치 정교화는 안 할 거고 이 배치 정교화는 요거는 응용해서 그 딥러닝이 딥해지면서 이 효과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딥러닝 이게 정말 깊은 신경망을 만들어 보진 못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응용 과정, 심화 과정에서 인제 하고요. 뭐 드롭아웃 이런 것들도 대체로 응용 과정에서 논의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치 정교화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드롭아웃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중치 감소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쓰면 좋을 때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6 장의 내용들 중에서는 매개 변수 갱신 정도 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인제 아마 5 일차에 한 1-2 시간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요거를 인제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5 일의 대부분은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할 거고, 근데 분량이 있어 보이지만 이때는 구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요 7.2 절이 한 1 시간 정도 내용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인제 그다음을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분량이 있는 게 뭐 풀링, 구현하기 이건데, 이거 다 구현하면은 뭐 3 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5 일차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성곱 신경망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내일까지 5 장의 오차 역전파를 해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때까지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일까지는 오차 역전파는 어떻게든지 무조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 그 걱정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왜냐면 알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으로 상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진도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